네, 정말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자료는요. 어, 지역주택조합에서 일어난 16억 원대 횡령 사건, 그리고 그 돈을 놀랍게도 전액 되찾아온 승소 사례를 다룬 변호사님 블로그 글입니다. 네, 정말 액수도 크고 또 과정도 좀 드라마틱한 사건이죠. 맞아요. 이게 내 집 마련의 꿈,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악몽이 될 수 있는지, 또 반대로 법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사실 저희가 이 흥미진진한 내용을 1분짜리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. 아, 쇼츠로도요? 짧고 굵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일단 그 핵심만 먼저 아주 빠르게 한번 짚어드릴게요. 어떤 내용이냐면 전임 조합장이 자기 가족 회사를 이용해서 조합돈 16억 6천만 원을 슬쩍 빼돌린 거예요.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계약서까지 다 있었고요. 그렇죠. 형식은 갖췄죠.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집행부하고 변호사가 딱 붙어서 이게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이다, 즉 부당이득이다, 이 점을 파고들어서 결국엔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. 서류 뒤에 숨어있던 진실을 파헤친 거죠. 어때요? 듣기만 해도 좀 아슬아슬하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 1분 요약만 들어도 사건의 긴박감이 확 느껴지는데요. 핵심은 그거죠. 계약서라는 그 형식적인 요건, 그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대가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낸 겁니다. 그러니까 돈은 나갔는데 조합이 그 대가로 받은 정당한 이익이 없다. 이걸 증명한 거죠. 아, 이게 문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. 아, 그 교훈 정말 중요하네요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사건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,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또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사건의 시작은요, 새로 꾸려진 조합 집행부가 장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부터요. 네네. 전임 조합장이 특정 업체에다가 토지분필 공사라는 명목으로 무려 16억 6천만 원, 이 거액을 지급한 내역을 발견했는데 딱 봐도 뭔가 이상했던 거죠. 그렇죠. 금액이 너무 크니까요. 네. 아니, 이렇게 큰 돈이 나갔는데 조합에 돌아온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었다.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.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. 그 돈이 흘러들어간 업체, 그 업체가 바로 전임 조합장의 배우자하고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, 그러니까 사실상 가족회사였다는 점이죠. 아, 가족회사. 네. 판결문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전임 조합장의 행위에 배임의 고의성이 있었다.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배임이요? 네, 그러니까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할 그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. 이런 의미죠. 심지어 그 토지 분필 공사라는 것 자체도 그 당시 사업 계획상 뭐 불필요했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용역으로 처리된 부분일 가능성도 높았고요. 아니, 근데 보통 계약서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? 여기서는 어떻게 그 계약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었던 거죠? 아,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. 변호사가 여기서 계약서의 존재 자체를 막 문제 삼기보다는 그 계약에 따른 지급의 정당성이 없다. 이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. 지급의 정당성? 네,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조합장의 사익을 위한 그냥 허울뿐인 장치였다. 이걸 입증하려고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조합장하고 회사 간의 그 특수 관계, 또 해당 공사가 사실상 불필요했다는 점, 그리고 이 거액 지출에 대해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,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지급입니다. 라고 강하게 주장한 거죠. 특히 그 중복 지급 정황을 아주 명확한 계산이랑 계좌 이체 내역으로 증명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부분. 총 공사비가 한 2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조합 지분에 해당하는 약 13억 원 정도는 이미 지급이 된 상태였는데 비슷한 거액이 또 나갔다. 이걸 밝혀낸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걸 통해서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이라는 그 주장에 그냥 쐐기를 딱 박은 셈이네요. 정확합니다. 법적인 근거는 이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게 되는 거고요. 네, 민법 741조. 네,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조항이죠. 그래서 재판부도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거액의 이익을 얻었으니까 원금 16억 6천여만 원 전액이랑 거기에 지연 이자까지 전부 다 반환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. 와, 변호사님
변호사님이 청구 금액을 정말 이런 단위까지 16억 6,623만 8,798원 이렇게 딱 특정하고 이자율도 소장 부본 송달이까지는 연 6%, 그 이후로는 연 12%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조합의 손실을 최대한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점도 진짜 눈에 띄더라고요.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. 네, 소송에서는 저런 디테일이 또 중요하거든요. 이 사례가요,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이시거나 아니면 가입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. 조합 비리를 막으려면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. 3가지요? 어떤 거죠? 첫째는 조합 임원하고 주요 계약업체 사이에 뭐 가족이라든지 그런 특수관계는 없는지. 둘째는 정식 총회 의결도 없이 큰돈이 특정 업체로 그냥 막 흘러가지는 않는지. 마지막 셋째는 사업 규모에 비해서 용역비 같은 게 너무 과도하거나 좀 불분명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. 아, 그러네요. 그 블로그 Q&A를 보니까 소매시효 문제도 언급이 되더라고요.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보통 10년인데 상행위로 보면 또 5년으로 짧아질 수도 있다고요? 맞습니다. 그게 적용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. 시간이 생명일 수 있어요. 네,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지역주택조합 16억 횡령 사건 그리고 전액 승소 이야기. 이게 뭐 남의 일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그렇죠. 비일비재할 수도 있죠. 16억 원.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 내 집 마련 꿈을 위해서 정말 아끼고 모은 돈이 그렇게 사라질 뻔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조합원들 심정이 어땠을지 아찔합니다, 진짜. 네, 이런 공동체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지, 특히 그 계약서라는 형식 뒤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파헤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하는 그 과정의 중요성, 이걸 잘 보여준 아주 의미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. 변호사의 그 날카로운 전략이 정말 빛을 발했죠. 맞아요.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자세한 소송 과정이나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주장, 또 증거 제출 방식, 판결문 전문 같은 것들이 궁금하시다면요. 이 이야기의 원본 출처인 변호사님 블로그 글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. 네, 직접 보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. 네, 그 숨겨진 디테일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어떤 결정적인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. 관련 링크는 저희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. 꼭 확인해 주시고요.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우리가 믿고 참여하는 조직의 투명성은 과연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?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는 또 어디까지 물어야 할까?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